얘네를 알겠지. 니가 어디 갔다며 니가. 시발 몰라고 갔을 수도 있고. 요건 아니다. 현수야, 니 왜 여기저기 막 싸우고 있어? 아까 준영이하고 싸웠더니. 한별이랑 돈독한 사이라서. 근데 이준이는? 걔는 원래 있는 거 아니? 원래 30, 40. 이게 나랑 빨리 오는데. 30분에 이제 슬슬 특이한 걸음 걸고 특이한 거. 다 왔나? 그런 거? 자, 보겠습니다. 변형이 안 왔고, 이런 거 어디다 재한이 안 왔고, 그러니까 1박 2일 원이 안 왔고, 유준이 안 왔고, 서울은 왔고, 저 갔어요? 세윤이는 오늘 왔고, 아프다고. 저 그 학교로. 못 가려고 탈카라 이거 같은데. 서울은 이제 전화 확정. 오 진짜. 걔 올라온대. 자, 보자. 질병과 병원체 여기 챕터 8하고 챕터 9를 오늘 동시에 다 줘줄 겁니다. 자, 비감염성 질병. 병원체가 없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없어. 생활 방식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혈우병, 비만. 혈우병은 유전 문제로. 비만도 병인가? 병입니다. 비만도 병인가? 니 몇 킬로야? 이거 850 없어. 개인적으로. 비만까지는 병은 아니잖아. 근데 좀 지나치게 비만이면 응. 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합병증. 당뇨나 당뇨라든지. 나는 94kg. 청춘력 90kg입니다. 네? 86kg 나와요. 86kg가 90kg. 근데 나도 94kg라서 중증도 비만에 들어갑니까? 이거 체력, 이거 청춘력은 중도 비만 아니야? 지금 니는 초기고 경도 니 키가 센보다 작은데 86kg야. 언니 중도 비만이지. 내가 중증도 비만인데. 근데 준영이 키가 70 후반에 86kg인데. 아 근데 그거 저희 때는 82kg라고 BMI로만 된거 같아. 자, 오케이. 자,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원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 원생생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감염성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이 있는데, 비감염성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생활 리듬 개선해야 되는 거고, 감염성 질병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게 책이 새로 출판이 되면 여기에 코로나 이런 거 적혀 있겠지. 왜 이렇게 이왜 해인년도 또 시비냐? 지내서 애들 왜다 서로 시비 털고 난리야? 혼자 파이팅해라. 자, 세균.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세균인데, 세균은 이상적인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은 없고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서 유전 물질이 그냥 이 세포 안에 쭉쭉 풀어져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여기 핵막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안에 유전 물질이 딱 따로 하나 더 밀봉이 되어 있는데, 얘는 유전 물질이 밀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냥 유전 물질이 세포 안에 아무 때나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얘는 증식을 할 수 있다.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할 수 있다. 자, 감염 과정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입을 해서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몸속의 세균의 수를 늘리게 되고, 세균의 수를 늘리면서 그 세균에서 독소가 분비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던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겠죠.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다. 식중독, 폐렴, 결핵. 결핵은 요새 잘 걸리는 사람 없죠? 결핵.
위궤양, 화상풍 세균 때문에 나는 건데 이거는 걸리면 죽습니다. 걸리면 치사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안 잘라내든지 이 정도 잘라내든지. 폐혈증이 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콜레라, 탄저병, 장티푸스 항생제를 통해서 웬만한 세균은 잡아낼 수 있다. 항생제를 통해서 웬만한 세균은 잡아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빨리 잡아야지. 파상풍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파상풍 세균, 균을 잡아낼 수 있는데 지금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모르면은 죽는 겁니다. 알면은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걔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DNA 또는 RNA가 있습니다. DNA가 있거나 또는 R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물질 DNA 또는 RNA가 있고 그 바깥쪽에 단백질 껍데기가 둘러싸고 있는 그냥 별것 아닌 구조예요. 그러면 뭐 삼겹살 덩어리 한 개가 있던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생명체도 아니야 사실 지원차서 삼겹살 덩어리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물질 하나 있고 그 밖에 단백질 껍데기가 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어떤 세포에 침투해야 되는데 그 침투된 세포, 침투당하는 세포를 숙주세포라 할 거고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숙주세포가 있으면 숙주세포 안에다가 자신의 유전물질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유전물질만 주입을 하면 이 유전물질이 숙주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들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게 될 거고 증식을 해서 빙판 치고 살다가 더 이상 먹고 살 거 없으면 탈출해서 얘네들이 다시 또 옆에 세포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 홍역, 대상포진, 그다음에 소아마비, 에이즈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다 잡지는 못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들을 전부 다 때려잡지는 못한다. 못 잡는 바이러스가 더 많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 다른 학교들 같으면 거의 시험에 거의 99%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지만 혹시 동명보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요거 웃어야 될 거지 이제 요거는. 그렇겠지? 작년에 맞아 왜안 하는 응? 맞아 작년 왜안 하는 왜 그래? 헛것서 하고 그러죠? 자,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단세포 진핵생물이에요. 진핵생물. 그냥 이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 진핵생물이야. 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핵이 세포 안에 진짜 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핵이 있고 그 다음 옆에 이런 데 세포 소기관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원생생물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기생하면서 생활한다. 우리한테 감염되는 거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속에 이런 원생생물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니면 목이나 파리, 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한다. 원생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파괴하게 되는 거고 그놈들의 세포가 파괴되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아메바성 이질, 말라리아, 수면병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생생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면병 뭔 증상이 있는 거죠? 수면병 면 증상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다 볼까요? 수면병은 저 숫자가 무슨 숫자겠노? 3 갑자기 막 잠드는 그건 기면증인데 응? 잠을 못 자는 수가 지금 물 숫자가 그냥 잠이 많아지는 거라는데
잠이 많이 나? 충분히 자서 계속 피곤하다. 그 24시간 나 그런데. 24시간 중에 막 20시간을 자는 사람 그런 사람. 스리, 파노, 소마, 부세, 파도, 파도. 야, 아프리카 수면병, 뭐 나도 있지. 모열, 무기력, 탄력 발작, 가위 눌림, 환각 등의 기면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는 특별 과다 수면 증상이 동반된다. 야, 이거 수면병은 그럼 우리 전 국민이 걸려 있는 병인데? 그건 아닌가? 젊은 애들은? 늙었네. 나는 그러면 난 수면병이다 나는. 근데 나는 수면병이 아니고 유튜브병이죠 사실 우리는. 아 어제 그 쇼츠 보다가 또 새벽에 늦게까지 안 자가지고 졸라 피곤하다. 아 그리고 이강인은 그 파리 생사람. 생젤 입단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도 미래는 왜 빨리 그 뭐야 오디션 안 띄우냐? 아 김민재도 확정입니다. 확정된 거 맞아? 예. 응? 김민재. 근데 갔다 왔잖아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습 절차 밟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네, 좀 늦어지는 야, 거. 이강인은 그 자기 이정료의 20%인가 지가 챙겼대? 챙겨요. 왜냐하면 대박이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이적 시장 지 몸값보다 한 100억 더 얹어서 파리 생제르맹 주고 데려왔다. 원래 한 200몇 억인데 그래서 한 300억 주고 데려왔어요. 대박. 지금 100억 챙겨. 민성아, 니도 발렌시아로 가라.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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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그 강등 당했지 않나? 강등. 안 했어. 이 새끼들 강등 당할 뻔했는데 미친놈이 36라운드가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한 방 이기는 바람에 이 새끼가 살았어. 미친놈 빡치게. 보고 졌으면 발렌시아 강등인데. 토트넘이 그렇게 하면 자, 곰팡이입니다. 진짜 곰팡이가 몸속에 자라나는 거야. 무좀. 무좀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잖아. 무좀 없나? 무슨 누구 무좀 없나? 예.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무좀 없었어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서 집에 오는 그때 군대 가니까 무좀이 딱 생기더라고. 와. 그 전투화가 아주 밀폐되어 있는 신발이다. 이거. 예. 그걸 신고 2년 생활했더니 2년 2개월이죠. 2년 2개월 생활했더니 발바닥에 무좀이 있습니다. 그 지금 1년 6개월이라서 다행히. 그건 1년 6개월이죠. 예. 6군이면. 야, 그럼 나는 너보다 8달 더 했나? 예. 8개월. 8개월이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내년 2월까지 더 장박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와. 난 2년 2개월 했습니다. 무좀은 곰팡이다. 그 다음에 또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서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균보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아.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아서 얘가 변형 프라이온이고 그 옆에 이웃 사촌들이 다 정상 프라이온이면 얘가 변형 프라이온이 생기면 여기 자꾸 이쪽으로 다 얘들이 변형 프라이온으로 자꾸 변신해 간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변형 프라이온의 비율이 자꾸 많아지겠지.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이 많아지면은 신경계,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뇌 조직이 상당히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띠빵해지겠지. 내가 웅성해지니까 광우병, 야부진 병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양에는 스크레피라는 이름을 붙였고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크로이스펙트 야코필병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말고 오염된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 상한 음식 먹지 말고 손 깨끗하게 씻고 재채기 할 때는 입을 가리고 마스크도 좀 쓰고 댕기고 매개 생물이 번성하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냉장고에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하지 말고
냉장고라고 능산 아니더라. 냉장고에도 저 밑에 내가 저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산딸기를 산 적이 있거든. 산딸기를 산 적이 있는데 그제 뭐 냉장고 밑에 보다가 보니까 뭐지 뭐 이게 희한하게 생긴 게 있더라고. 희한하게 생긴 게 있던데 저거 뭐지 저거 하면서 내가 봤더니 산딸기가 그냥 털복숭이가 됐더라고. 와, 냉장고 아니라고 그 안심하고 있을 거 아닙니다. 냉동실은 괜찮나요? 냉동실도 근데 안심할 건 아닙니다. 냉장실은 안심할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 음식물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더러운 거냐면 내가 저번에 된장찌개를 먹었거든? 전에 이야기했냐?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야 너 된장찌개를 냄비에다 끓여놓고 먹다가 혹시 같이 먹다가 남의 엄마들이 어떻게 한대? 다 먹고 나서 버리지. 네. 근데 많이 나오는 게 어? 다시 데펴서 먹지 않아요? 데펴서 네. 보관을 해야 돼. 한번 팔팔 끓여서 보관을 해야 돼. 그 한번 팔팔 끓인 이유는 그 된장찌개를 먹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숟가락에 있는 걸 갖다 댔다 이거. 예. 거기에서 세균들이 묻어 들어갔단 말이지. 그 세균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한번 끓이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된장찌개를 먹고 별 생각 없이 그 놔뒀다 그냥. 네. 와, 뭐 놔둔 줄도 모르고 깜빡했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 한 열흘쯤 지났나? 뚜껑을 열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내가 먹고 있어요. 와, 니담하고 스팔란짜니가 이야기했던 이론이 맞는 거야. 자연 발견설. 그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진짜 한 500마리쯤 들어있다. 냄비 안에. 와, 충격. 그 냄비 채로 그래도 쓰레기 봉투 그대로 담아서 버렸습니다. 현석 좀 충격적인가? 예. 자, 그 음식물에도 구더기가 자연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구더기가 자연 발생한 게 아니고 그게 뭐고? 밖에서는 그게 음식물의 안에 들어있던 세균들이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해서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지. 구더기 안이 들어있거나. 와, 좀 충격이었어. 좀 더 놔뒀으면 얘네들이 뚜껑 열고 나올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자, 뒤로 가보스. 이거 뭐 별거 없죠? 자, 이거 5번 문제 봐라. 임마, 이거 뭐고? DNA 있고 밖에 단백질 껍데기지. 이건 딱 봐도 바이러스잖아.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 맞죠? 세포 소기관이 없다. 없지? 핵산을 가지고 있다. 핵산이라 하면 DNA, RNA가 핵산이잖아. 근데 여기 DNA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포벽 없습니다. 단백질 껍질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 세균입니다. 세균. 여기 봐라. 세균은 리보솜 DNA 있는데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세포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건 누구를 타겟으로 한 말이다? 세균 이야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스스로 숙주세포 밖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숙주세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0번. 파상풍은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파상풍은 세균이라 그랬지? 파상풍은 세균이니까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한번 보고 없나? 대상포진 아까 어디 있었나? 세균이가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제. 그러면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원생생물은 사람의 세포와 유사해서 병원체만 특이적으로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은 치료하기 어렵다. 이거 뭐 아까 설명이 없었는데? 맞지? 네. 원생생물은 뭐 사람의 세포와 비슷하여 이런 말이 본문에 전혀 없었잖아요.
어디? 어디? 그 오른쪽이 옆에 있어. 맞네. 89쪽 우측 상단에 보면 원생생물이나 곰팡이는 사람의 세포와 유사해서 얘네들만 때려잡기가 어렵다라는 서술이 적혀있죠. 오케이, 상식을 하나 배워놓자. 어렵다. 그래서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 보기 맞죠? 네.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보자. 오케이, 2페이지. 제 9강 가겠습니다. 이특이적 방어작용. 구강 설명할 게 많네. 이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는데, 이특이적 방어작용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군사인데, 비특이적이라는 거고, 얘는 특이적이라는 거. 특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놈만 잡겠다는 거죠.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거는 내 몸을 방어하는 군사가 A가 침입을 했을 때도 얘가 가서 막아내고, B가 들어왔을 때도 얘가 막아내고, C가 들어왔을 때도 얘가 출동해서 막아낸다면 내 몸을 막아내는 이 별이라는 이 방어 체계는 A든 B든 C든 누구든 다 때려잡으러 다니는 아이죠. 이런 방어작용이 비특이적 방어작용.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때려잡는 겁니다. 병원체에 감염된 즉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요거는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야. 근데 특이적 방어작용의 군사들은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군사는 내 몸에 하나도 없어. 아예 0이야. 아예 하나도 없어요. 아예 하나도 없었는데 살다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어 시스템, 이런 군사는 A가 들어왔을 때 잡으러 가는 놈이고, 뭐 요리 생긴 놈은 B가 들어왔을 때 잡으러 가는 놈이고, 그 다음에 뭐 요리 생긴 놈은 C가 들어왔을 때 C만 때려 잡으러 가는 놈이야.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이라 하면 아무나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놈만 때려 잡으러 다니는 거지. 특정한 놈만. 얘는 얘만 때려 잡으러 다니는 거죠. 아무나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해서 어떤 특정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A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이런 군사들이 있다면 A는 얘 담당이야. 얘 담당. 얘가 쪽으로 다니는 거야. B가 침입을 하면 B는 얘 담당이야. 얘가 잡으러 다니는 거야. C가 들어왔을 때는 이놈이 잡으러 다니는 거야. 이놈은 C를 잡지를 못한다 이거죠. 특정한 놈만 잡으러 다니는 거. 이게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특이적 방어작용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살면서 하나하나 누적해 가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지만 살면서 이 군사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그게 후천성 면역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원래는 하나도 없었다. 근데 저 병에 한번 걸리거나 아니면은 또 뭐 예방 접종을 한번 맞거나 화요일에 뭐 많이 했냐? 말했잖아. 말했어? 그래? 안 했어? 항상 나는 뭐 까먹는 거죠. 근육이 카톡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오늘 못 간다고 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그냥 아무나 때려잡는 거야. 뭐 물론 때려잡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웬만한 침입자들을 다 막아내는 게 피부래요. 피부도 방어 시스템이다 이거지. 피부가 무슨 방어 시스템이냐 싶을 수도 있지만 피부는 일단 1차 침입을 막아주는 바리케이트고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산성물질 이걸 이용해서 피부에 접촉해 있는 병원체의 생장을 억제시켜주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침입을 막아주는 바리케이트 역할이다. 피부를 홀랑 벗겨내면 온갖 병원체가 몸속으로 다 침투해버릴 거니까 온몸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피부. 그 다음에 점막. 소화기관, 호흡기관 같이 피부가 없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점막에는 보통 점액을 분비합니다. 액체. 코 안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액체 있고 눈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있죠. 자, 이런 피부가 없는 부위, 눈 아래 피부 없잖아요. 코 안에도 피부 없잖아요. 그런 코 안에는 뭐 피부는 있지만 어쨌든 점액이 분비가 되는 거죠. 소화기관 속에. 그럼 점액을 분비하면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하거나 아니면 뭐 털이 있거나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그러면 점액을 분비하면 그 점액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라이소자임은 세포벽을 녹여버립니다. 세포벽을 녹여버린다. 라이소자임이 세포벽을 녹여버리면 아까 세포벽 하면은 세균 요놈이 세포벽이 있었잖아. 그럼 세균에 있는 세포벽을 녹여서 세균의 침입을 또는 감염되었을 때 걔를 때려잡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점액을 분비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점액하고 동일한 패턴인데 분비에 눈물, 콧물, 침, 땀 이런 것들은 병원체를 씻어내고 세균 증식 억제한다. 위액,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병원체를 죽여버린다. 위액은 굉장히 강력한 산성물질입니다. 그래서 때려 죽인다. 피부, 점막, 분비액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한 1% 내외입니다. 시험에 내자면 이제 내부 방어 최대로 병원체가 침입한 상황 정도부터 따져야 되겠죠. 자, 피부에 의해서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내 몸속으로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식세포 작용. 식이 뭐고? 먹는 거지. 세균을 그대로 씹어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건 누가 하냐면 백혈구가 합니다. 백혈구가 이따만한 백혈구가 세균 한 마리 들어오면 백혈구가 잡으러 가서 세균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딱 붙여버려서 안쪽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다. 잡아먹은 다음에 백혈구의 안에서 효소 분비해가지고 얘를 싹 녹여버린다. 소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증만은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서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피부에 가시가 이렇게 뻥 찔려가지고 가시에 찔려서 가시에 묻어있던 병원체가 안으로 들어왔다. 피부 근처야. 그럼 피부 근처에 보면은 여기 비만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비만세포라는 게 있고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쭉쭉 뿌려준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뿌려줍니다. 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뿌려주면 지금 가시에 찔렸을 때 피부에 있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뿌려주면 피부 근처에 있던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비만세포의 신호, 히스타민의 신호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그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쭉쭉 빠져나온다 이거죠. 쭉쭉 빠져나와서 여기에 침입을 한 세균들을 잡아먹겠다 이거지. 식세포 작용이 진행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상처가 났고 백혈구들이 나와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요 싸우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이 나거나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전투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고름이다. 이거. 고름은 짜내면 됩니다. 고름을 안 짜내면은 지가 알아서 피부의 틈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근데 고름이 피부의 틈으로 전혀 빠져나오지 않는다면은 저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돌덩이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끄집어내주면 되는 것이다. 알겠니? 상히스타민제는 왜 먹는 거예요? 응?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제. 요동네 사는데 이동네 신고. 너 모르는 거 같은데? 자, 가자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의 핵심은 림프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에 뭐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자, 림프구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골수, 자,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 안에 여기 뼈 안에 들어있는 물이 골수고 골수 안에 조혈 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조혈 모세포. 자, 조혈 모세포가 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이제 뭐 골수죠. 골수에서 생성된 이놈이 골수에서 생성된 조혈 모세포가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이 되면 그 림프구를 비림프구라 합니다.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에서 성숙되면 비림프구고 골수에서 생성된 이놈이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성숙이 되면 걔를 T림프구라 합니다. B림프구하고 T림프구하고 두 종류가 있다. 자, 근데 B림프구는 그냥 B림프구인데 T림프구는 두 가지 종류의 T림프구가 있다.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가 있습니다. 세포 독성 T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가 있다. 세포 독성 T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가 있다. 그러면 B림프구는 그냥 B림프구, T림프구는 세포 독성 T림프구하고 보조 T림프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이 방어 시스템에서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림프구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에서는 이제 항원과 항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항원, 항체. 항원이다 하면 침입자예요, 침입자. 항원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물질, 침입자,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병원체, 항원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항체라고 하면 그 항원을 때려잡으러 다니는 항원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이 항체야. 근데 항체가 이 항원을 잡아먹는 건 아닙니다. 자, 이 항원은 결국 누가 잡아먹어야 되냐면 결국 근본은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얘를 먹어야 돼요. 백혈구가 얘를 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돼. 근데 얘가 너무 빠르고 얘의 증식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백혈구가 얘를 다 처치를 못했단 말이야. 얘가 너무 빨라서 백혈구가 못 때려잡았다. 그러면 항체가 가서 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항체가 가서 얘를 붙잡고 있으면 백혈구가 잡아먹을 수 있다 이거죠. 항체가 죽이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항체는 뒷덜미만 잡고 있는 거야. 항체는 뒷덜미만 잡고 있으면 그 항원이 도망을 못 가거나 아니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면 백혈구가 와서 죽입니다. 항원이 침입을 하면 항체가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항원이 내 몸에 침입을 했을 때 내 몸속에는 항체가 없어. 아예 없어. 항원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얘를 잡으러 다닐 수 있는 항체는 없어요. 그러면 저 항원을 잡기 위해서 내 몸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항체를 생산한다. 그러면 잡으러 다닌다. 항원이 침입을 했을 때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항원과 항체는 들러붙어 있는다.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봅니다. 특정한 항원은
특정한 항체하고 결합한다. 특정한 항체는 특정한 항원과만 결합을 한다. 이 정도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특정한 녀석들만 잡으러 다니는 게 특이적 방어작용이고, 특이적 방어작용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눠지는데 또 1차 면역, 2차 면역으로 나눕니다. 자, 이 그림만 이해하면 게임 끝이야. 이 그림 여기 별표 3개 따다당 치고 뭐 전에 다 공부해봤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그림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항원이 침입을 했습니다. 자, 항원이 침입을 하면 대식세포, 가장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는 백혈구겠죠. 백혈구 말고도 세균들, 항원들 잡아먹으러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백혈구가 항원을 먹었다. 그러면 이 대식세포에서 이 항원을 분해를 해서 이 항원이 어떤 구조고 이 약점이 뭔지를 정보를 정리를 해서 그 정보를 보조 T림프구한테 알려준다. 보조 T림프구한테 알려줍니다. 보조 T림프구한테 알려준다 상이라. 자, 보조 T림프구한테 알려주면 이 보조 T림프구는 즉각적으로 경보 발동해서 세포 독성 T림프구를 바로 출동을 시키는 거예요.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바로 출동을 해서 지금 항원이 침입을 했잖아요. 항원이 침입을 했으니까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가서 감염된 이 세포를 그냥 다 때려 죽여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감염된 세포 제거. 감염된 세포를 그대로 두면 제가 나중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 감염된 세포에서 방출되는 독소에 의해서 주변 세포들도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일단은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가서 감염된 세포 죽여라.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여놈의 정보를 B림프구한테 일러준다고. 보조 T림프구가 침입한 항원의 정보를 B림프구한테 일러주면 B림프구도 또 경보 물려서 세포 분열을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세포 분열을 한다, 분화한다. 그러면 형질 세포에서 튀어나오는 게 이제 항체입니다. 항체. 이제 최종 병기 항체가 튀어나왔고 항체가 가서 그놈아들을 붙잡고 있는다 이거죠. 그 항원들을 붙잡고 있는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백혈구가 와서 또 잡아먹고 상황 종료된다 이거지. 항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 침입자들을 다 때려잡지 못한다면 뭐 죽는 겁니다 이제. 그건 죽어야 돼요. 근데 항체가 나와서 붙잡고 있으면 백혈구가 웬만하면은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단계에서 바로 상황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때려잡고 끝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살짝 아프다 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왔을 때 항체가 나와서 반응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B림프구는 지금 이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기억세포라는 걸 만들어 놨지. 자, 그럼 이 기억세포는 이 항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야. 아, 이 새끼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저런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혹시 살다가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그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바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진행된다.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형질 세포에서 항체가 즉각적으로 튀어나와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살다가 항원이 다시 재침입을 했을 때는 이 병에 안 걸리고 신속하게 그냥 마무리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가서
감염된 세포를 때려잡는 요 위쪽에 있는 이 내용이 세포성 면역이고 뭐죠? T림프구가 B림프구 일러주고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눠져서 형질세포에서 항체 튀어나옵니다. 되어 있는 요 이야기가 체액성 면역이다.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이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살다가 이런 병원체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 완전 초면이다 이 새끼. 나 임마 이거 진짜 완전 처음 봤어. 그럼 그건 1차 면역. 나 이거 완전 처음 본 게 아니고 옛날에 1차 면역 한번 보고 이번에 또 본 거야. 그러면 그거는 2차 면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현서야 네. 내가 살고 있었는데 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병원체 A가 내 몸속에 들어왔어. 네. 그래가지고 A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냈어. 네. 이게 몇 차 면역? 2차 면역. 1차 면역. 1차 면역. 네. 1차 면역. 그러니까 1차 면역 생겨났으면 내 몸속에 기억세포 남아있겠지? 네. 그러고 나서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조카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A가 또 들어왔어. 네. 이거는 몇 차 면역? 2차 면역. 그리고 2차 면역. 이건 처음 만난 거고 이건 두 번째 만난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또는 국가에서 내가 한 5살쯤 됐을 때 A라는 이 병원체를 주사제에다가 넣어가지고 내 몸에 주입을 했어. 그럼 내가 A를 처음 만난 거지. 그러면 이거 뭐 내가 A 병에 걸렸겠나 안 걸렸겠나? 걸리진 않겠죠. 예방접종 맞은 거니까 병원체를 살짝 맞은 거니까. 어쨌든 나는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A라는 놈을 만났지. 이건 몇 차 면역? 이거 1차 면역이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A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있겠지. 그러면 A가 들어왔을 때 항체 빡 올라가서 얘 방 때려 잡았겠죠? 네. 이건 몇 차 면역? 이건 2차 면역입니다. 두 번째 만남. 이건 첫 번째 만남.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거는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뭐 별 문제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A에 걸렸는데 그 A에 대한 기억세포를 내 몸에 주입을 해줬어. 네. 내 몸에 주입을 해줘서 나한테 기억세포가 있지. 네. 그러고 나서 살다가 A가 들어와서 그럼 내 몸에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항체가 빡 올라가겠죠. 네. 이건 몇 차 면역? 2차 면역.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A에 걸린 사람의 몸속에 생겨난 항체를 주입을 했어요. 항체를 주입을 해줬어.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살다가 놀이터에서 A에 걸렸어요. 자, 이건 몇 차 면역? 이건 1차 면역입니다. 그냥 항체만 넣어준 거니까. 기억세포가 없다. 내가 기억세포가 있냐 없냐 그걸로 판정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과정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려울 건 없다. 시기적 방어작용은 이겁니다. 그럼 봐라. 1차 면역 과정은 항원이 침입을 했어. 항원이 침입을 한 다음에 한 며칠 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항체가 올라갔죠. 분명히 내가 얘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인터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빡 올라가가지고 항체가 다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놈 다 때려 잡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시점에다가 항원을 두 번째 집어 넣었어요. 그럼 내 몸속에 기억세포가 있잖아.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며칠 인터벌 줄 것도 없이 항체가 빡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항체 양은 월등히 더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병에 걸릴 이유는 없다.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같이 어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 병, 저 병 여러 가지 걸려봐야 돼. 그래야 몸속에 다양한 그런 면역 시스템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97페이지로 와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97쪽에 9번. 응? 수수 장난아? 넌 물에 나듯이 좀 멋있게 자라는 스타일이다. 태영아, 태영아, 머리 깎아라. 어? 태영아, 머리 깎자. 나도 깎아야 되는데 니도 깎아야 된다. 선생님 왜 깎으시나요? 어? 선생님 왜 깎으시나요? 난 지금 엄청 더 지저분하네. 엄청 길어가지고 미치겠는데 깎아면서. 머리가 좀 많이 기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길어. 얼마 같아요? 엄청 난 더워 죽겠다. 요새 머리 감는데 샴푸도 많이 들고. 나 현서보다 좀 짧은 것 같은데 근데? 네, 친한 네, 웃깁니다. 상일이 머리 감은 지 얼마 안 됐구만. 네. 귀엽게 깎았네. 상일이가 상이 귀엽지 그러면. 준현 니는 안 귀여운 줄 아나? 근데 네가 참 귀여워. 준영이는 엄마 니 여기서 귀여워하지? 귀엽지. 후보자는 얼마나 또 엄마 귀여워하지? 혼자 엄마 니 귀여워하지? 안 귀여워하시나? 우리 엄마는 내를 얼마나 귀여워하는데. 혜인 니 별로 안 귀여워해 지금. 약간 나랑 니는 뭔가 그런 느낌이. 왜? 혜인이 엄마 귀여워하는데 왜? 혜인 성격상 뭐 그럴 거라서. 승수 몇 번? 혼자. 혼자 니 이거 줬잖아. 니 혼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벌리로 해줄까 벌리. 그 혹시 뭐라고 보는 거? 이름 미. 허본자 허본자. 혼자요. 본자. 흑영이요 본자야. 흑영이 별명이 허본자 아이가. 자 이거 뭐고? T 가 아니라 위. 이거 V 림프. 이건 T 림프죠? 네. 가슴 세움에서 이동하면 T. 헐. 기억은 뭐 비특이죠. 니에는 특이적 웃긴 소리. 둘 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죠. 네. 둘 다 특이적 방어작용이죠. 네. 자, 니에는 보조 T 림프 부위에 의해 활성화되어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화된다. 이거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고? B 림프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답은 몇 번? 1번. 승수 1번 했지? 승수 에이스야. 준영아, 긴장해라. 승수가 쫓아온다. 선수 공부 잘해. 이었다. 승수 등용식이가. 이었어요. 왔어요. 2학년 때까지. 아, 그래? 야, 이 권역급 부정면. 아니 건영이랑 급이라는 등용시였어요. 과학이 4, 5등급이라던데? 공부를 안 했어. 등용식 별거 아 없네. 그래? 승수 등용실 출신이야?
니는 그뭐 좀더 그럼 20등 안에 들었다는 거잖아 입학습차가. 그렇지 않을까요? 5등? 근데 니 동중 출신이냐? 동정 전교잖아요. 승수가 달라지고. 아 그럼 니 중학교 때 주경이하고 장주경이가 동중 에이스 아니었나? 영훈이가 아, 있어요. 아 영우. 하영훈 있다. 이거는 수학만 좋아했어. 니왜 주경이 무시하는? 진짜. 그러면 너가 졸업 선차가 하영훈이가 2등, 네가 몇 등? 14등. 장주경이 주영이도 10년. 아니 근데 네가 졸업 선차 14등인데 동명고 입학 선차가 5등이다. 제가 등용시 출신이라는 거야. 얘가 누구? 이성수 이마야. 아 제가 아니라 얘? 누구? 너 혼자? 저 친구가 등용시 너 혼자는 등용사하고 그게 멀지. 맞지? 깜짝 놀랐네. 오, 야. 아 근데 약간 간상이 있네. 뭐? 야, 우리 반에도 있다. 야, 몰라봤다. 재질. 미안해. 약간 간상 기종이네. 나는 승수가 영 과학이 내가 상담할 때 니 나한테 과학은 4 아니면 5라 그랬다 이가. 이거 팩트가. 약간 이평균과네. 그럼 지금 니 이번에 생명 몇 등급이 예상되노? 그것도 4, 5가. 승수 아. 맞다. 김현수 4. 김현수 4. 나 이번에 왜 못 찍지? 조심 넣어. 그거 4 나오네? 50 넘으면? 50 넘으면 4가 안 나오면 50 나와 4가 안 나오네. 자 이거 한번 해봐라. 103쪽에 7번. 이 새끼 뭐 잘하는 놈이구나. 미안하다 승수야. 이거 왜 하나도 그걸 못하냐? 저 안타깝게 내실에서 좋아하고 먹는 거 따라 먹는 거 7번. 그 중력이 몇 짜리였나? 이거 PC방 같다. PC방 갔다 늘리면 잘리냐? 5시간에 PC방 갔다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학교에서? 그 흰이는 왜 잘렸냐? 걔가 못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고? 누구 잘렸지? 저희 반에 한 명 있습니다. 아 진표 그 진표 저희 반에도 한 명 있습니다. 잘린 친구. 누구지? 입시 덕후 있다가 그 맨날 내가 뭐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오지는 침투력으로 끼어들어가지고 막 다 변론해주고 체집을 하고. 걔가 이거 우리가 일찍인 것 같은데. 실망할 때 해라고. 장수령 아니야? 장수죠. 이번 시험 나 먹어가지고. 체질가 걔가 좀 잘 맞던데. 거의 다 80점 되는데. 통해가지고 약간 월급 분치 말고. 나보다 나은데. 약간 한별이보다 약간 잘생긴 애야. 장난이 말이야. 니은 선수. 자 스타트. 승수. 성인도 영수 정신. 부딪히지 마라. 혜인이가 어떻게 쉬게 혜인이는 아닌데. 그 태풍이는 등용실 들어갔나? 태풍이 못 들어갔나? 태풍이 그때 등용실 처음에 첫 선발할 때 21등인가 그랬잖아. 태풍이에서 잘렸거든. 23등은 한별이 23등이었나? 왜 이쪽 선이 그래서? 태풍이가 21등이었거든. 딱 21등이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 등에서 안 뽑았지 않아? 김지표가 아니 지금 16명밖에 없다? 근데 등용실은 너무 한 번 정해지면 너무 동명은 등용실 특권이다.
서동이 들어갔나? 못 들어갔죠. 안 되나? 동의 안 되죠. 동의 좀 안 되죠. 많이 아니는 되죠. 그냥 기빌급대야. 2점 중반? 김용실 애들은 진짜 장시현도 이런 식으로 2점 중반인데. 김영호 씨는 다 1내로 들어가지 않나? 근데 동영실은 너무 애들 그거 좀 그런 거 없나? 위화감 조사하고 이런 거 없나? 와 박사 없어요. 쓰는 거. 아니 장주경이 저희 반 강대예요 강대. 김용실 애들 군대가 뭐야? 그냥 진짜 그냥 날뛰는 애. 아니 그런 거. 그냥 장만 김용실도 나와가지고 장수가 더 김용실 박사가 그게 막 키벌레 나온다는데. 지도 안 나. 그 나는 동명국 동영실을 내가 항상 교육청에 고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가 항상 하거든 매년. 요즘에 개념이 이름만 가끔처럼 이런 그래서 너무 뭔가 나 걔네보고 부럽다 뭔가 생각해. 혜택이 그쪽에 너무 몰빵이 되더라고. 등용실은 없을 걸. 옛날 얘기. 동영실 김용실 없어? 아, 살짝이라고. 지랑이 같은 같은 애들 애들 말고 밑에 쪽 있는 애들은 이제 그냥 김용실 아닌 애들보다 못하는 애들도 좋아. 그러니까요. 내가 좀 그러니까 과목별로 금융실 아닌 애들이 약간 그 과목만 파가지고 지구 같은 거나 생명 같은 거 그 과목만 파가지고 좀 올라오는 애들이 약간 그래가지고 그또 기존 같은. 이제 망했다 야 희망보다 생명. 아 치더라 그래 이주일 새끼. 아. 나만 아니야. 그렇지. 여기 정시 파이터 아는 사람. 여기 다 정신 파이트가. 그래도 수시 써야죠. 일단 중간 1사까지 했는데. 네, 2학기 1사까지 했는데. 그래도 2점대 정도 되면 니네 수시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주방까지 나오는데. 얘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얘 지금 정시로 가서 1점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민서아 근데 수시 해야 된다. 생각보다 수시로 있다. 너는 진짜 생각보다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문이 의외로 넓을 수도 있다. 재수로. 그러니까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쓸 때 항상 내가 지금까지 명호다 김모민 그 앞에 우승재 그 다음에 이규배 그 앞에 누구 뭐 할 것 없이 싹 다 공통적으로 걔들이 2학년 때 내신을 접었던 애들이거든. 2학년 때 내신을 접고 수능을 준비했던 아이들인데 고3이 돼서 수시 원서 쓸 때 한결같은 생각이 딱 그거였다. 아 작년 그때 내신 안 접었으면 아 저기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2학년 2학기 때 실제로 수능 공부가 그리 대단히 열심히 되겠나. 애들 내신 뭐 하고 하는데 어? 1.9점 올라가. 그 수능 공부가 그렇게 되겠나. 그 애들 내신 공부할 때 오전 수업만 마치고 집에 가면 난 내일 시험도 나는 열심히 안 칠 건데 공부가 되겠냐고. 집에 와서 영구역 놀고 자고 실제로 2학기 공부가 안 돼. 오히려 내신 대비하면서 그때 막 다다다다다다 외우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서 김보민도 마찬가지, 우승재도 마찬가지. 다 수능 고3 때 원서 쓸 때 다 이 말 했어. 아 그때 내신 안 접었으면 한 0.2만 높아도 뭐 부산대 한 번 넣어봤을 텐데 뭐 경북대 한 번 넣어봤을 텐데 아니면 경상대라도 우승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신 안 접었으면 아 경상대라도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원래 몇 점대? 응? 몇 점대? 우승대 4점대지. 그럼 정시나. 어? 수시 4점대인 애가 정시 준비하면 수능치도 은근 넘죠. 4점대인데 4점대 공부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신이 우승대는 4점대도 공부한다 4점대였는데 임마. 4점대였는데 고3 돼서 수능 모의고사 쳐보니까 그것도 생각만큼 점수가 안 올라와요. 생각만큼 점수도 안 올라오고 수능도 너무 어려워. 자기 스타일도 안 맞아. 그리고 또 옆에 친구들 보니까 수시 원서 대충 써놓고 아 고3 때 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존나 열심히 공부하려니까 그것도 어렵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는 4.5인데 사실 지 목표는 경상대 농대 쪽 가는 게 목표였거든. 아 근데 4점 초반까지는 어떻게 끌어올려서도 농가에 어디 뭐 과들 찾아가지고 한번 수시로 출하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근데 지는 내신을 저렇게 있으니까 4.5도 아니고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다 틀어먹고 나니까 4.7, 8 이렇게 내피는 게라. 근데 그 내신으로 또 수시 원서를 넣긴 넣었거든. 경상대 농대를. 떨어졌어요? 떨어졌지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수시 3개를 다 틀리고 수시 3개를 싹 다 틀리고 수능을 쳤는데 수능도 개판을 쳤어요.
수능 개판을 치고 정시로 넣어가지고 정시도 또 다 떨어졌어. 그럼 인생 쪽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통닭 하나 먹으면서 이제 좀 마음 같습니다. 사실 이러고 있다가 겨우겨우 진짜 마지막 추가 모집 때 경상대 들어갔어. 정시 마지막 추가 모집 때. 그래서 그냥 경상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점 중반 뭐 이런 내신도 일단은 해놔라고 나중에 그게 하나가 생각난다고. 수시 원서 넣었을 때 혹시 모른다가 부산 때나 뭐 경북 때나 넣었는데 미친 척하고 미달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밑에 있었는데 재수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조금이라도 성적이 나온다면 한번 넣어보라고. 경상대 뭐 가자는 게 아니다 이거. 경상대는 그냥 치면 가 이제 보니까. 맞습니다. 경상대 그때 현서랑 그때 니랑 내랑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그 정시 모집 분석 했다 이거 본 적 있다 이거. 예. 거의 다 미달 아니더라. 예. 경상대 미달 아닌가가 몇 개나 되네. 추가 해가지고 거기다 들어가더라고. 애들이 다 좀 모질한 것 같은데요, 그냥 약간 저희 학교만 좀 하지. 아니 내신이 3점 따갑게서 3점대 애들도 3합 14를 못 맞춰가지고 1차에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414. 그러니까 따갑교에서 내신 3점대 초반에 4합 14 뭐 훔친 애들도 있어요. 4합 14. 야, 이게 따갑교 애들이 그냥 존나 멍청한 거지 그냥. 중학교 이런 애들 거의 3점대 떠도 오, 진짜 못 맞추니까. 아, 414. 야, 우리 학교가 진짜 빡센 거야, 따갑교보다. 그건 알고 414는 444. 445, 445. 5였던 야, 5사도 444가 쉽나? 예를 들어서 뭐 미안하다 천서우. 천서우가 수능치러 갔는데 444를 지가 쉽게 받아 오겠나? 서울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아, 그런 애들이 그걸 받아 온다고. 미안하다 천중영. 천중영 임마 이거 수능치러 보내놓으면 느끈하게 444 받아 오겠나? 3 영어 3 나오고. 영어 3 영어 3. 이 수능 치면 영어 3 나오나? 나 영어 4 나오는데 수능 치니까. 아니 그게 원래 와라 후보자 이라도 수능 보내놓으면 느끈하게 444 받아 오겠나? 못 받아올 수도 있다고. 니 모의고사 다 읊어가지. 니뭐 14, 니 몇 개 있을 것 같나? 국어 4 수학 원래 3인데 영어는 4번 원래 3인데 자꾸 영어 3 4 봐라 예를 들어 전영이가 443이잖아. 봐라, 아니 그 수능이 못 떨어지는 거야. 그거 니 지금 영어 사고 있나? 3등 할 때도 있었어. 아니 그 3등급 나올 때도 있었는데 5등급 받은 적도 있다. 그것도 지금 난 2등급 받은 적도 있다 이거. 제 1점 시작할 때 영어 7등 나왔어. 그러니까 천준영이가 지금 평균적으로 천준영이가 받는 점수가 444거든. 그럼 더 떨어지지 않아요 수능 치고? 수능 때 조금 더 빡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준영이가 444인데 666이다 임마. 야 3합 13 맞추기 빡세. 444 받아야 돼.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 진짜 그 3합 13을 딱 맞추겠다는 게 아니다 이가. 야 봐라 천소우 못 받을 거고 또 누가 있냐? 김현서 444급이지. 난딱 동급이다 임마. 받아서 수능 선수령 1등이다 임마. 그 다음에 상희애가 그 씹어 먹었던 그 명신고 3등급 봐봐, 그런 애들이 지금 3합 13 못 맞추는 거라고. 명신고 3등급 그 상희애가 그날 우리 상희애가 동명고 대표로 출전해가지고 다 씹어 먹었다고 유전을. 그 명신고 3등급이라더라 생명과학이. 과가 뭐 니가 만만 같더라 아이가. 니가 너무 쉽더라 아이가. 그 아들이 444를 못 받는다고.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진짜 못할 걸. 지금 4등급 못 띄운다는 거 지금 애들. 명신이라고 할 거지.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문제가 이제 좀 이번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A를 1차 주사했지. A가 무슨 데 있고 A에 대한 항체니까 A가 지금 이 빨간색 그림이죠. A를 1차 주사한 후 X에서 A에 대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A를 1차 주사했을 때 기억세포가 지금 이 타이밍에 생겨났으니까 이건 1차 면역 진행된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주사를 했을 때 A가 바짝 올라갔지. 네.
이거는 2차 면역 진행된 상황이야. 그 다음에 이때 B도 같이 1차 주사를 했잖아. 예. 근데 Y에서는 B에 대한 형질세포는 생성되었지만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죠.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1차 면역이 완결이 안 된 상황이야. 그리고 세월이 지났을 때 2차 주사를 했을 때 항체가 많이 안 올라갔죠. 네. 그러면 진짜로 1차 면역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그 이후에 1차 면역이 진행됐다면 여기에 이 타임 이후에 기억세포가 생겨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를 한번 보자. A에 대한 X의 방어작용에서 체액성 면역이라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이런 이야기지. 네. 기억세포 생겨났나? 네. A에 대해서 일어났지? 네.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A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지금 구간 1에서 어떻게 되는 거고 A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구간 1에서 형질세포 이건 아닌가 이거? 아니 B 림프구가 분화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되는 거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나오는 거잖아. 이런 일어나는 게 아니죠.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게 아니고 B 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나오는 거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애초에. 네. 그럼 니은 보기는 어때요? 틀렸죠? 네. 아예 틀린 말이야. 네. 자, 2차 주사 후 Y에 대해서 2차 면역이 일어난다. Y는 2차 면역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2차 면역이 되려면 여기서 바짝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네. 여기서도 살짝 올라가고 있지? 네. 그럼 요거 결국 1차 면역 진행하는 중인 거야. 네. 그러면 디귿 보기는 틀렸죠? 네.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 되고. 알겠습니까? 네. 자, 승수 몰랐네. 동명신 출신인 거.